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여요. 네. 너무, 원장님 지금 이게 얼마 만인지, 저희 예전에 그 황미진 원장님과 함께 그 유튜브 영상 찍고 나서 처음으로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역시 회사를 다 다니시는데도 원장님 오신다니까 70분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한 3년 만인가요? 저희 다시 뵌 게? 네, 코로나 전이에요. 그때가 제가 부산에 강의 네, 2년 반. 갔다가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원장님 진짜 도청하고 있대요. 저기서 회사에서 일하는 척하고 다들 이어폰 꽂고. 반갑습니다. 네. 네. 와, 80분이 넘게 오셨네요. 지금 대단하시다. 보통 라이브 방송이 이제 저녁 시간대에 많이들 들으시거든요. 이제 하루 일과 다 마무리하고 그래서 한 9시나 10시 이때쯤 보통 하는데 원장님 지금 네. 여러분 원장님 미국에 계세요. 그래서 시간대가 지금이 제일 이제 서로 가능한 시간대라서 시차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100분이 넘게 오셨네요. 와, 역시. 시차로 인해서 참 죄송합니다. 도청하시게 만들어서. 그래도 도청을 할 때 그거 아시죠? 더 잘 들리는 거? 그런가요? 네, 원장님 팬입니다. 엄청나요. 와, 열기가 장난 아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로 이거 채팅을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너무 지금 채팅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일단 원장님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될 만큼 다 아실 텐데, 환자혁명의 저자, 예,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유튜브 치시면은 나오거든요. 뭐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네, 그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살찌는 이유 책 보시면 그 맨 앞에 제가 원장님의 추천사를 받았거든요. 그 주인공이세요. 네. 오늘 저희가 그 원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탄단지 밸런스를 그 프로그램 책에 수록된 그 프로그램 6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6주는 다 못하지만 여튼 오픈 챌린지로 해서 4주간 참여하고 싶은 분들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주 미션을 드리고 그걸 이렇게 클리어해가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에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제가 조언해드릴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양학적 지식 이런 거는 제가 아예 전혀 모르거든요. 이제 원장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원장님께 그런 것들 어떤 영양제 이런 섭취도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을 좀 포커스해서 특히 키토 할 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 인터뷰 때도 그 키토 할 때 부작용 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 팔로워 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 탄단지 밸런스 다이어트? 네네. 탄단지 챌린지? 챌린지를 그냥 빼고 챌린지라고 했어요. 어려워서. 네. 이게, 살 빼는 모임인가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거는 맞는데 네. 건강해지면서 그 기존의 다이어트는 그냥 뭐 몇 칼로리 먹고 운동해서 이런 챌린지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분들은 해볼 거 다 해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잃고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진짜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정말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지는 그걸 추구하시는 분들이세요. 오케이. 네, 정답. 제가 원래 살 빼는 다이어트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그 탄단지 챌린지, 러브에코 챌린지에 오시는 분들도 혹시나 러브에코님께서, 이거 하면 살 빠진다고 이렇게 현혹해서, 꼬드겨서 오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저는 항상, 살 찐 거보다는 살 빠진 게 훨씬 더 건강한 거거든요. 누구나. 이 외모나 뭐 이런 미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거 없이 나 자신이 살찐 나와 날씬한 나, 이게 핏이 잘 돼 있는 나는 살 안 찌고 뱃살 안 나온 내가 훨씬 더 건강한 거잖아요. 다만 거기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다이어트, 잘못된 정보, 혹독한 방법을 통해서 가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정상 체중을 우리가 혈압도 정상을 만들고 싶고 혈당도 정상을 만들고 싶은 것처럼 똑같이 체중도 정상을 만들고 싶은 것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우리가 체중은 따로 보고 혈당이랑 뭐 혈압은 되게 중요하게 콜레스테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체중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체중도 똑같이 더 중요하고 더 직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체중을 찾아가는 과정. 근데 결국은 그게 보통 사람들 눈에는 다이어트로 살 빠졌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건강해져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브에코 챌린지에 도전하신 분들이 어디 가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난 너무 고생했어. 위험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저탄고지가 됐든 간헐적 단식이 됐든 러브에코 챌린지는 어떤 걸 위주로 하나요? 저희는 이제 저탄수화물 식단을 그 기본으로 하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도 체험해보고, 단백질 단식도 체험을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좀 줄이는 거긴 한데, 완전 그런 키토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하니까, 네. 오케이. 그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키토플루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키토플루랑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플루라는 게 감기니까, 독감이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키토 래시라 그래가지고 피부에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원인은 크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증상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누구나 어떤 사람 감기 들면 오한이 오고 기운이 없기도 하고 누구는 콧물 재채기가 있는데 또 누구는 소화가 안 되고 변비나 설사 심지어 소화 안 되는 증상도 변비인 사람이 있고 설사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치아기도 소화 안 되고 그리고 피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키토플루다 키토래시다 아니면 다이어트 부작용이다 다양한 표현이 하지만 대체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원인은 뭐냐면은 몸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예요. 그리고 그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건 음식이에요. 영양소 때문이에요. 영양소. 그런데 이게 위험한 증상들은 키토플루가 됐든 다이어트 부작용이 됐든 위험한 증상들은 아니고 심하게 가면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나오는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우리가 나 몸이 좀 힘들어. 이거 하니까는 짜증이 많이 나. 이런 증상, 위험한 증상들이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 몸의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냥, 그런 거구나. 이겨내고 넘어가기 훨씬 수월해지는 하나의 장애물일 뿐인데, 네. 다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겪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는 안 겪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러브에코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안 겪으면 좋은 거예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오는 증상들, 아니면 키토플루의 이 증상들, 이게 뭔지 먼저 이해를 하고 피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맞아요. 네, 지혜롭게 피해가는 방법들. 맞아요.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좀 지금 이번 주는 탄수화물을 이제 그러니까 탄수화물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동안 탄수화물을 먹어왔는지 기록하는 차원에서 순탄수화물 100g 미만 정도를 맞춰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좀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거의 스터디 미션이 대부분이고. 오케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50g, 순탄수화물 50g 미만을 섭취하면서 분명히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키토플루와 같은 부작용, 제가 예전에 짜증이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이 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면 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왜 했는데 몸이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막 방송까지 준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걱정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키토플루, 키토래시 다이어트 부작용도 있지만
또 살이 안 빠지는 플래토도 나타나잖아요. 체중이 안 내려가, 살이 안 빠져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더 힘들게, 더 혹독하게, 내 정성이 부족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거 부작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다이어트 부작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자, 오늘 지식을 얻자 이거니까. 보통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러는데 피할 수 있으니까 즐길 필요 없어요.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고 네,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기 전에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평소 식단이 어땠냐는 거예요. 평소에 음식을 비교적 깨끗하게 먹고 살았으면 이 부작용이나 키토플로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었던 사람들, 빵순이들, 나 빵순이야 이러는 분들, 빵집 지나가면 그 버터 냄새 못 이겨서 꼭 사 먹게 되는 이런 분들, 떡볶이 너무 많이 먹었던 분들, 그리고 밀가루 하여튼 많이 먹고 흑당 버블티 이런 거 드셨던 분들이 이 부작용이나 키토플루를 심하게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키토플루가 몸의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러브에코 챌린지를 하면 탄수화물을 확 줄일 건데 탄수화물을 확 줄이면서 나타나는 세 가지 몸의 현상.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세 가지 아니고 한 가지. 아까 한 가지라 그랬죠. 한 가지. 그러니까 쉽겠죠. 하나니까. 그 하나만 이제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크게 일단은 세 가지를 이해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금단 현상이에요. 금단 현상. 탄수화물 끊는 거에 대한 금단 현상. 우리가 마약 끊을 때, 담배 끊을 때 똑같이 다 금단 현상 겪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마약 안 끊어보시고 담배를 안 끊어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어하고 담배 끊으면 짜증내는 거. 이 탄수화물 끊으면서 똑같은 걸 겪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중독이라고 하는 탄수화물도 중독되는 성분이고요. 중독되는 건 뇌에 똑같이 작용을 해요. 설탕 중독이 다른 중독이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 끊을 때 금단 현상을 겪고 담배 금단 현상 겪고 마약 끊을 때 막 영화에서 보는 그 금단 현상. 네, 그게 강도만 다른 거지 똑같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 친구가 담배를 끊는데 금단 현상을 느끼면서 짜증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야 담배 계속 펴 그냥 펴. 우리가 이러지 않는 것처럼 탄수화물 중독도 너 계속 먹어. 너는 할 수 없어.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쵸? 너무 좋은 표현이다, 진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옆에서 뭐 이겨라 응원하듯이 견뎌 이겨내 이러면서 응원 강철 부대도 아니고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단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이 너무 탄수화물에 의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그런 사람은 생길 거예요. 갑자기 너무 확 줄이니까. 단계적으로 줄이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챌린지니까 약간 빡세게 할 것 같은데 그럼 확 줄이면은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일단 이상하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해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이면 시간을 좀 조절하고 처음부터 막 16대 8이 아니라 저탄고지를 하는 사람이면 탄수화물 확 줄였던 거를 조금은 더 먹어주고 처음부터 마라톤 완주 못 하잖아요. 내가 턱걸이를 하는데 처음부터 10개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이해하고 약간은 그냥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천천히 가는 수밖에. 남들 빨리 가도 그걸 따라가고 부러워하거나 앞지르려고 할 필요 없이 내 페이스에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다 알려놓는 게 좋아요.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몰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날씬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짜증 다 내면 티가 다 나거든.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주변에 알려서 내가 다이어트 중이니까 내가 짜증 내더라도 내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너한테 화나는 거 아니고 만약 결혼하셨으면 남편한테 자기한테 화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미리 양해를 구해놓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에 서포트를 받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옆에서 또 도와주면. 그리고 또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호르몬 균형이나 영양소의 균형들이 다 밸런스가 안 맞고 오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능의학 검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주고, 중금속이 문제다 그러면은 배출해주고, 해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증상들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금단 현상 대부분이,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네랄 부족이니까. 전해질은 물을 포함해서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칼륨, 뭐 이런 것들, 미네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 결핍을 해소하려면은 물도 되게 많이 마셔야 되고, 이 물도 전해질의 일부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끊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채소에 제일 많이 들어있으니까. 미네랄들이, 그렇죠? 그리고 고기, 뭐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기만 먹으려고 그 생각에 저탄고지를 시작했다. 요거 나한테 맞겠다. 그래서 채소 안 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뭐 저탄고지가 채소 많이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리고 이미 전해질 불균형, 미네랄 부족이 되게 많아요. 검사해보면 마그네슘 부족도 되게 흔하고, 네, 칼륨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뭐,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는다고 하는데, 나트륨도 부족한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트륨은 뭐, 먹어서 뿐만이 아니라, 배출을 하거든요. 소변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땀도 흘리고, 그런 나가버리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미네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소금을 먹는 거예요. 네, 소금을 먹는데, 왜 하필이면, 미네랄이 마그네슘도 있고, 칼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소금이냐.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갑자기 안 먹고 저탄수 상태가 되면, 아니면 단식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에서. 탄수화물 1g당 물을 3g에서 4g 정도를 이렇게 지니고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그만큼 안 먹어보니까, 몸에서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탄수화물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우리가 인슐린이 많으니까 인슐린의 저항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인슐린을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탄수화물 줄어들면 인슐린도 같이 줄어들어요. 근데 인슐린, 좋은 거네. 인슐린 줄어드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둘이 같이 수분을 모아두거든요. 그러니까는 탄수화물, 그래서 저탄고지나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초반에 체중이 막 빠져요. 뭐 2kg에서 5kg 막 살 빠지는데, 살이 아니야. 지방이 아니라 거의 다 수분이잖아요. 처음에 나가는 게 수분이 빠져. 그렇죠. 지방이 아니라 물이 빠져나가니까, 아깝다, 아쉽다. 이거 살 빠진 줄 알았는데 물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부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죠. 이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 물이, 맞아.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건데 미네랄들이 같이 빠져나간다. 우리가 땀 흘리면 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미네랄 같이 나가는 것처럼 소변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얘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탄수화물 좋아하면 인슐린이 덜 분비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신장에서 나트륨을 다시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몸이 이 소금을 한 98%, 99% 소금을 재흡수를 해요. 소금은 엄청 중요한 자원이죠. 엄청 중요한 자원인데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이 재흡수를 못하게 돼. 인슐린이 있어야만 재흡수를 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재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변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소변을 통해서 그 나트륨, 소금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저탄고지를 할 때 또 우리가 이제 키톤 그러잖아요. 포도당 대신에 키톤을 에너지를 쓴다 그래가지고 이 키톤을 무슨 드래곤볼 찾듯이 이게 안 나오면 아쉬워하고 이거 나오면 너무 반가워하고 이 키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 몸이 그 만드는 키톤 이 키톤이 다이유레릭이라 그래가지고 얘도 이뇨작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니까는 탄수화물이 줄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인슐린이 줄어서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키톤이 몸에서 나와버리면 소변량이 더 늘어나서 물이 더 빠져나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슐린이 부족하면 안 된 거네, 이게. 인슐린 무조건 줄이면 좋은 게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의사 선생님들 중에. 근데 인슐린이 부족하면 안 되겠네 할 일이 아니라, 그래도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는 게 낫죠. 그냥 간단하게 소금 먹어주면 되죠. 그쵸. 좀 짜게 먹으면 되는 거고, 소금물을 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인상죽이고 이런 거 하나씩 놓고, 이게 이렇게, 유황 냄새 나는, 구리 나는 거, 맛나는 거, 구린내 나는 거, 이 소금 이렇게 가끔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소금물 짜게 해서 뭐 바닷물처럼 짜면 안 되고, 굉장히 연해서 이게, 짤 듯 말 듯하게 연하게 타서 그 물을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간헐적 단식을 하든 저탄고지를 하든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돈다 그러고 이게 다 전부 다가 저혈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원인은 나트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됩니다. 소금 먹지 말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낮으면 저혈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혈압 재보니까 130에 90인데 이게 고혈압이 아직 고혈압이잖아요. 근데 무슨 저혈압이냐.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분한테는 그게 저혈압일 수 있죠. 고혈압에 모든 사람, 키 큰 사람이 혈압이 더 높아요. 여기 키가 크니까 그리고 이런 여기까지 혈압 보내야 되니까 키 큰 사람은 혈압이 더 높고 키 작은 사람이 혈압이 더 낮고 이럴 수 있으니까 혈압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120에 80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혈압은 그리고 높다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할 때 혈압이 180이 넘어가는데 운동선수는 다 터져서 죽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건강하지 않고 거기 혈관에 염증이 있으니까는 이게 사고가 나는 거지. 뭐 소금 하나만 가지고 그 소금 혼자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혈압만으로 터지고 안 터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생각하고 내가 머리 이렇게 뭐 머리 쓰고 뭐 하고 기억하려 그러고 저 이렇게 라방을 막 준비하고 이럴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게 소금, 나트륨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이 신경 신호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고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신경, 짜증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밥 굶고 그러더니 짜증만 낸다고 그냥 밥 먹어 살 빼지 말고 주변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운동까지 빡세게 하면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소금, 미네랄 다 빠져나가니까 결핍이 더 심해지죠. 운동을 하면은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완화돼서 좋다면서 근데 뭐야 나 운동하니까 짜증 더 나고 잠은 못 자겠고 오히려 우울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핍된 상태로 운동하고 뭐하고 노력만 혹독하게 노력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소금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음식 소화하는 데도 문제가 생겨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는 책에서도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 근데 역류성 식도염 배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위산이 약하게 분비가 되면 흡수가 안 돼요. 미네랄 같은 것들이 흡수가 안 되고 비타민들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은 미네랄을 또 먹어도 흡수를 못하는 상태가 되면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한번 뭐가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균형이 잘 맞고 있는 사람은 술술술술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네랄들을 이제 몇 가지를 알아보면 나트륨이 소금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칼륨도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칼슘 말고 칼륨. 네, 칼륨은 나트륨이랑 한 짝이에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역할을 해요. 서로. 나트륨이 세포 안쪽으로 이 플루이드, 수분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면 칼륨은 거꾸로 세포에서 수분을
빼내오는 역할을 해요. 음, 서로 정복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금을 먹으면 아까 고혈압 된다 그랬잖아요. 혈압이 올라가고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둘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발목 붓고 손가락 붓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몸은 이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서 아까 탄수화물이 줄어들고 인슐린이 없으면서 소변을 많이 봐서 나트륨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칼륨도 같이 내보내요. 신장에서. 재흡수를 하지 않고. 음. 나가야 되는 거야. 너도 나가야지. 그래, 이게 균형이 맞는 게 좋으니까. 균형을 맞추려야 되니까, 비율을.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나가면서 칼륨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다 결핍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트륨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을 먹어주면 칼륨도 다시 덜 흡수가 되는데 빠져나간 칼륨은 공급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그러면은 공급은 해줘야 되는 게 최소한의 양은 이제 먹어줘야 되는데 보통 100mg에서 200mg. 보충제 보면 보통 칼륨, 이렇게 포타시움 100mg 들어있거든요. 그 정도 양만 먹어줘도 불균형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능의학 병원 가면은 포타시움, 칼륨 처방하는데 막 1200mg 이렇게 처방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검사 결과 이제 수치가 낮을 때 하는 거니까 그거 보고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피검사 안 한 상태에서 잘 모르는데 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100mg, 200mg 정도는 적어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영양소를 얘기할 때는, 그냥 영양소예요. 보충제, 비타민 이거를 사 먹어라 이 뜻이 아니라 항상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고, 채소 잘 못 먹고 하면 그 보충제로도 아쉬운데 차선책으로 보충한다는 뜻이지, 일단 제가 얘기할 때는 마그네슘이 됐든 비타민이 됐든 음식에서 먹는 기본적인 영양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챌린지 프로그램을 리딩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은 하더라도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그걸 잘 못 챙겨 먹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네. 저는 6주간 이분들과 함께 하고 그때는 좀 인텐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마그네슘이랑 이제 원장님 스토어에도 그 에센셜 미네랄이라고 종합 미네랄제가 있어서 그 두 가지는 꼭 소금이랑 같이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제가 진짜 강매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왜냐면 이래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키토플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기능의학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좋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많이 있고 이거를 알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래도 좀 추천해 주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좀 챙겨서 먹는 게 좋을지, 그리고 오메가3 말씀하셨잖아요. 네. 방금 해주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이랑 그 에센셜 미네랄, 종합 미네랄 이렇게요? 네, 소금, 그렇게 세 가지. 잘하고 있었네요. 방매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선택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미네랄, 지금 계속 미네랄 얘기하고 있잖아요. 키토플루의 가장 원인이 미네랄을 했으니까. 미네랄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면은, 미네랄 하면 뭐니 해도 마그네슘이죠. 네, 마그네슘은 아까 포타슘, 칼륨이랑, 방금 얘기한 칼륨이랑 둘이 같이 일해요. 아까 칼륨은 나트륨, 소금이랑 반대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넣어주고 하나 빼주고. 근데 마그네슘은 같이 일해요. 배트맨이랑 로빈처럼 서로 같은 편, 같이.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마그네슘은 누구랑 반대로 일하냐? 칼슘. 칼륨 말고 칼슘. 칼슘은 근육을 수축할 때 필요하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킬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은 둘 다 중요하죠. 근육이 건강하려면 수축도 잘 되고 이완도 잘 돼요. 심장이 근육덩어리인데 심장이 건강하려면 수축만 잘 돼도 안 되고 이완만 잘 돼도 안 되고 둘 다 잘 돼요. 밸런스. 그렇죠. 그러니까는 둘 다 중요한데 근데 칼슘은 우리 몸에 너무 많죠. 우리 뼈가 전부 다 칼슘이고 급하면 뼈에서 다 빼갔으니까. 그리고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광물이 칼슘이에요. 채소에도 제일 많아요. 칼슘이 그냥. 그러니까 칼슘 못 먹을까봐 걱정하고 멸치 먹이고 우유 먹이고 이거 너무 흔한 게 칼슘이니까. 근데 이 칼슘이 우리 근육을 수축하는 것처럼 수축한다는 게 뭐예요?
힘을, 이렇게, 칼슘은 흥분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이 카테콜아민 자극 상태에 놓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테콜아민은 에피네프린, 노레피네프린, 도파민, 이렇게 세 가지 호르몬들인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더 하면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거, 중요한 호르몬인데,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콜아민 자극 상태가 된다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 근데 카테콜아민 자극 상태가 되면 뭐든지 다 흥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도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고, 신경도 날카로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왠지 그래야 살이 빠질 것 같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키토시스 상태라는 게 키톤이 생겨나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키토시스 상태가 되면 그것도 카테콜아민 자극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이완시켜줘야죠. 어떻게 이완, 진정시켜줘야죠. 이완시켜줘야죠. 어떻게? 네, 어떻게? 마그네슘. 마사지 받고. 마그네슘 그렇죠.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병원에 여성들 임신했을 때 자궁수축 네. 와가지고 네. 조산기 있을 때 마그네슘 주사를 주잖아요. 링겔을. 네. 예. 이완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전에 응급실에서도 심장마비에도 썼어요. 그러니까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전해질 미네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근데 보세요. 저탄고지를 한다, 탄수화물을 줄인다 그러면은 채소를 많이 먹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못 먹고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미네랄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미네랄은 중금속들이랑 경쟁을 해요. 미네랄들은 원소잖아요. 우리가 비타민 이런 거 아니 오메가3는 중세포화 지방산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고 비타민들도 이렇게 이게 분자들이 붙어 있고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미네랄은 그냥 원소 딱 하나예요. 마그네슘이면 마그네슘, 아연이면 아연, 칼슘 그렇잖아요. 그 원소 기호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제 먹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몸에서 생성하고 만들어내고 조합하고 분해하고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몸 안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중금속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원소 기호에 보면 맨 위쪽에 이렇게 기체들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우리들이 미네랄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중금속들이 이제 점점 밑으로 갈수록 무거워지니까 중금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걔들이 있는데 걔들이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중금속을 밀어내고 중금속은 미네랄들을 밀어내고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킹랏이 주차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미리 중금속이 딱 차를 내놓고 있으면 미네랄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미네랄이 중금속을 밀어내고 몸 밖으로 배출을 하니까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중금속 또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검사를 안 해보더라도 중금속 때문에 신경질환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신경성 질환들. 잠깐만. 다이어트를 하면 그 지방에 있던 중금속들이 막 올라와요. 음료수 이게 물 속에 밑에 이렇게 진흙이 있는데 이거 막 흔들어 놓으면 다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 세포 속에 있던 중금속들이 막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빨리 배출해내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배출을 안 하면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 몸속으로 들어가고 몸이 안 좋은 증상만 일으키겠죠. 주로 짜증을 일으키고 탈모가 온다든가 무혈경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이 중금속을 빠르게 배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클로렐라랑 스피룰리나예요.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해초들. 그래서 내가 중금속이 만약에 검사를 해봤는데 중금속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걱정이 된다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클로렐라 스피룰리나를 챙겨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초반에만 잠깐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안 좋은가요? 아니 장기 복용을 하면 몸에 해롭다는 뜻이 아니라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초반에 클로렐라나 스피룰리나를 먹을 때 미네랄도 많이 먹어줘야 되죠. 항생제 먹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미네랄들을 최대한 많이 하루에 야채로 치면 8컵을 먹어야 돼. 7, 8컵 먹으라는 게 저탄고지 기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방송에서 일부만 보여주고 삼겹살만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건데, 그렇지 않죠. 아니면 동물의 장기를 먹어야 돼요. 장기에도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그렇지, 못 그렇지 먹겠어. 않으면, 먹기 힘들어요. 구하기도 힘들죠. 요즘.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미네랄 사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 보충제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 할 때 그 많이 빠져나가니까 미네랄 섭취를 제가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저는 안 그러는데 처음에 저도 그 에센셜 미네랄이랑 그 마그네슘제를 많이 좀 그때는 평소에 거기 먹으라고 되어 있는 복용량보다는 더 많게 2배씩 먹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완되는 작용도 있고 처음에 마그네슘 섭취 때문에 그런지 계속 화장실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미네랄. 탄단지 참가자분들도 부룩부룩하고 너무 약간 설사를 많이 한다고 하셔서 이럴 때 제가 조금 그때는 살짝 줄여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얼마나 하는 게 먹는 게 좋을까요? 설사 안 할 정도로. 설사하지 아, 안 할 정도로. 먹어도 네, 그리고 안 할 만약에 변비였던 분은 그냥 변이 잘 나오면 항상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즐기셔요. 좋은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네. 마그네슘 미네랄 많이 먹어봤자 부작용이 설사니까. 저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알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엄청나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바로 설사해버리니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거보다 눈에 잘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조금 설사를 하더라도 나는 계속 그래도 적용하겠다 하면서 끝까지 먹어보는 건 어때요? 저는 그걸 아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적당하게. 네. 네, 설사도 너무 많이 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 탈수 많이 되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병적으로 막 설사를 많이 해서 탈수 현상으로 근데 죽는 게 그게 전해질이 불균형이 와서 죽는 거거든요. 단순히 물이 모자라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사를 마그네슘 먹고 설사하다가 죽을 리는 없지만 근데 설사가 뭐 시원하다고 좋다고 관장하는 기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이 변은 그냥 변답게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철부대 아닙니다. 러브에코 챌린지는. 그래서 그냥 더 해야지 하다 보면 다 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약간 된다고 생각해요. 좀 고민이 될 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키토플루를 좀 겪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염분 섭취를 잘 하게끔 하고 키토플루 겪으시니까 제 마음에는 미네랄 섭취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키토플루 때문에 그래서 네. 마그네슘이랑 미네랄 잘 챙겨 드세요. 이거 먹으면 설사한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 사람은 절대 필요한 사람이라서 많이 먹였더니 또 설사하고 있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탄수화물 좀 줄이고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탄수화물이 안 네. 늘리는. 근데 로베코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멱살 쥐고 끌고 갔을 것 같은데, 막은 아니, 설사 막 저는 하면서. 드시라고 해요. 탄수화물 오히려. 근데 네. 참가자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이제 이게 의지가 처음에 저야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식단한 지 좀 그냥 유도리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거를 좀 내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이러면서 드시라고 해도 이걸 못 드세요. 이걸 못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나서, 그래서 너무 혹독한 고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람에 따라서 길게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관대해서 맨날 치팅을 하면서, 아이고 못 참겠다. 친구 만났는데, 아이고 못 참겠다. 이거 오늘만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가공식품도 최대한 안 먹고 외식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식사를 잘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내가 그 증상, 부작용이나 키토플루나 이런 것들이 심하다 그런다면,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밀가루 말고, 차라리 그냥 쌀, 밥. 차라리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곡물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고봉밥을 다시 먹을 건 아니니까, 그냥 지금 너무 내가 가혹했던 것보다는 나는 아직 요 실력은 안 되니까 조금 먹자 하고 먹어주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이게 느긋해야 제 모든 게 다 오래 할 수 있고 이거를 내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갈 수가 있지. 그 지금 뭐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뭐 챌린지 끝나고 4주 끝나고 나면은 다시는 다시는 이쪽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거 다시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평생 할 건데. 평생 할 겁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원장님 유튜브 영상 중에 안전하게 살 빼는 방법 영상이 있잖아요. 또 하면 안 되는 방법도 있고, 그 중에 보다가 이제 오메가3의 중요성, 저탄고지 했는데 중성지방이 너무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메가3에 관련해서 또 원장님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영상에서 그거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메가3는요, 근데 지금 오늘 미네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고. 네네. 그냥 드시면 되는 거죠, 미네랄. 많이, 기억이 잘 안 나면 많이 드시면 되고요. 근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 네네. 크게, 미네랄 크게 돼가지고, 네.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힘든 거, 네. 처음에.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탄수화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인슐린도 줄어드니까, 미네랄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네랄 불균형 때문에 모든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은 채소라는 거. 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미네랄 불균형이 아니고 부족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냐면 키토플루 증상이 없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맞죠. 근데 그분들은 키토플루를 모든 분이 겪는 건 아니고 일부가 겪으니까 그거 아니고 내가 차분한 감정이 들고 마음 상태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좀 짜증이 덜 나고 또 걱정 이런 거 좀 덜 하고 낮에 뭐 집중력 이렇게를 요하는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집중이 잘 되고 밤에는 잠을 잘 자고 그러면은 미네랄이 괜찮은 거예요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그네슘부터 다른 마그네슘 제일 중요한 나트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마그네슘과 다른 포타슘과 이런 것들의 균형들이 다 잘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로. 그래서 일단 저는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을 하시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네랄만 중요한 건 아니죠. 다른 영양소 비타민 B도 되게 중요해요. 비타민 B5, B6는 엄청 중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메가3 맞거든요. 오메가3는 뭐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으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운동하는 운동선수들도 꼭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선수들 중에 체중 감량하는 선수들 있거든요. 뭐, 유도가 됐든, 레슬링이 됐든, 복싱이 됐든, 체급 시합을 하는 이런 선수들, 체중 감량을 하고 이럴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고, 그 이유는 오메가3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이어트 살 빼는 효과가 더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을 보호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메가3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염, 소염, 염증을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심장마비 뇌졸중의 제일 큰 원인은 혈압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염증이기 때문에 이 염증을 낮춰주는 오메가3가 가장 좋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몸 밖으로 혈관 밖으로 다 쓸어 내려가는 것도 콜레스테롤은 그냥 쓸데없이 혈관 속을 배회하면서 혈관을 틀어막는 이런 나쁜 애들이 아니라 이동, 지질들이나 다른 영양소들, 지용성 비타민을 포함해서 얘네들을 이동하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 들어봤고 LDL 콜레스테롤 들어봤을 텐데 중성지방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걔네들의 이름은 얘들이 어디로 가냐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HDL이 좋다고 하는 거는 빼내는 거니까 좋은 거고 LDL은 자꾸 혈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다 중요해 다 중요하고 역할 그런 식으로만 구분을 하는 거지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어이구야 무조건 낮춰 이거 미련하죠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는데 오메가3가 지방이니까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러면 저 콜레스테롤은 절대로 먹어서 올라가지 않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염증이 있어서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올라가요. 콜레스테롤 내가 검사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딱 2개 검사, 3가지 검사해보세요. 내가 잠을 많이 자나? 분명히 잠 모자라요.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냐, 없냐.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됐든,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됐든. 잠 안 자는 것도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세 가지가.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걔도 육체적인 스트레스.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슐린도 따라 올라가고, 염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염증을 낮춰주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것 뿐이지, 그냥 오히려 오메가3를 먹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리는 절대 없기 때문에,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가 비타민 E, 원래 비타민 E가 우리가 로션이나 샴푸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A 이런 것도 이래가지고, 여드름 치료에도 좋고, 지용성, 비타민들이 피부나 모발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오메가3가 피부 탄력을 똑같이 유지를 해줘요. 오메가3는 피쉬 오일이잖아요. 생선. 생선을 많이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생선을 통해서 먹건, 피쉬 오일이 됐든, 오메가3가 됐든, 저는 대구 간유를 되게 많이 권하거든요.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한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대구 간유에는 오메가3도 있는데,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D도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들이. 네, 너무 딱 50대 50으로 딱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되게 중요한 영양소,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 이런 거가 아니고, 건강한 상태였다면, 대구 간유를 먹는 게 좋죠. 대구 간유를 먹는 거. 그리고 생선 메뉴를 자주 먹어주는 게 좋죠. 근데 그 대구 간유 제품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치면 대구 나와요? 간유?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있어요. 있습니다. 15%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건 제가 다 준비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거기 대구 간유라고 치면 나오나요? 제품 대구 간유 명사가 대구 간유, 네. 몇 가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액체로 먹는 것도 있고, 음식에 쓸 수 있게, 아니면 그냥 마시게, 아니면은 그냥 알약으로 돼 있는 것도, 캡슐도 돼 있고, 이렇게 대구 간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오메가3. 오메가3가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러브에코에서, 러브에코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실 건데,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게 전부잖아요. 그쵸? 이 다이어트의 핵심인데, 오메가3가,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증가시켜요. 아디포넥틴 아시죠?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인슐린의 민감성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살찐 분들이,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인슐린 민감성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세포가 인슐린을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저항한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민감성은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하게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메가3가 올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체중 감량.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으면 자동으로 예, 이거 중요하죠. 자동으로 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이어트를 실천을 하면서 어차피 러브에코 챌린지를 하는 동안에 오메가3를 복용해 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디빌더나 이런 사람들을 놓고 연구한 결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바디빌더들은 몸을 키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방을 빼서 근육이 잘 보이게끔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을 감소시키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오메가3에 목숨 걸죠. 네, 일단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핏줄도 막 보여야 되거든요. 바디빌더들은. 그러니까는 그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피부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니까 바디빌더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죠. 러브에코 챌린지 하시는 분들 중에 바디빌더는 없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우리 몸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면역력을 증가시켜요. 탄수화물을 확 줄이면서 만약 칼로리를 줄이게 되면 면역력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3가 면역력을 올려줘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감기나 독감, 코로나, 지긋지긋한 코로나 이런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코로나 때 한참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메가3랑 오메가6 이런 것들이 사이토카인 그 반응을 억제를 시켜주거든요. 염증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먹는 게 좋죠. 그리고 지방산이기 때문에 뇌에 좋아요. 뇌 건강에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울증을 예방하고 이런 것들, 인지 능력을 올려주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오메가3 꼭 드셔야 하고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음식으로 만약에 오메가3를 섭취한다면, 그러니까 예. 그게 변질이 잘 되잖아요, 오메가3는. 저는 약간 그래서, 궁금한데, 생선으로 음, 먹을 때 회가 아니라 구워 먹으면 이 예, 오메가3가 온전하게 잘 예. 보존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 항상 어, 궁금증이었거든요. 이게, 네, 보존이 된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 오메가3가 파괴된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메가3가 이게 쿠킹을 하니까 산패가 되느냐? 아니죠. 식물성 지방처럼 식용유 막 튀겨가지고 하는 것처럼 산패가 되지는 않죠. 그 음, 포화지방 버터나 뭐 그 라드유나 코코넛 오일 포화지방만큼 안정적이진 않을 수 있어도 그 중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음. 어느 정도 쿠킹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도요. 원래는 네, 우리가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뭐 그걸로 요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 스페인 지방에서는 거의 진짜 가짜는 완전 신선한 올리브 오일로 튀김도 하고 다 한대요. 근데 네, 네. 이제 얼마나 프레시한 오일이냐 그런 경우에는 살짝 튀기는 요리도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옥수수유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네. 그래서 올리브유 좋다고 봐요. 네. 네네. 그래서 최고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그쵸. 네. 이게 올리브유 강추. 그럼 오메가3 아까 일단 지금 마그네슘이랑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게 너무 많겠지만 아까 종합 미네랄, 네, 마그네슘만 먹을 종합 필요 없고. 일단 소금 아, 챙기고, 두 개 다 소금 챙기고, 다 먹으면 안 돼요? 종합 마그네슘이랑 미네랄. 네. 아, 근데 그리고 종합 비타민. 네. 저희는 그 마그네슘도 따로 또 먹고 종합 미네랄을 저는 권했는데 그러면 종합 미네랄 마그네슘은 따로 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마그네슘 그렇게 예, 보충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함량이 되게 적어요. 많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마그네슘도 따로 먹어줘도 뭐 괜찮은 미네랄 중에 하나죠. 마그네슘 보통 하루에 이제 기본적으로 200mg 정도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400에서 800mg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마그네슘을 아까 종합 미네랄이나 이런 데 충분치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추가로 애드해 주는 거는 괜찮죠. 네. 어떤 분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을 같이 먹으면 안 좋은가요? 이거는 아니죠.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럼 막 정확하게 따지면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용성 비타민을 먹을 때 수용성 비타민을 못 먹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을 빈속에 먹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담즙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담즙이 충분히 나와주지 않으면은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먹으라 그러잖아요. 위산도 나와야 되고 담즙도 나오는 게 좋으니까 지용성 비타민 음식이랑 같이 드세요 하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공복에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같이 먹어도 되거든요. 둘이 뭐 같이 들어가면서 막 싸우냐고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어도 상관없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지금 미네랄제랑 소금이랑 또 오메가3인데 아까 비타민 B 한 번만 오메가3 아니면 대구간이요. 대구간이요. 그리고 그 비타민 B는 혹시 원장님 시간이 설명해 주실 시간이 되시나요? 지금? 지금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저는, 여기는, 네. 여기 뭐 들으시는 분은 다 괜찮으실 것 같은데. 비타민 B는 별거 없어요. 그냥, 뭐, 가장 기본적인, 우리 몸의 대사, 뭐라 그러지? 독소도 해독하는 게 다 비타민 B고, 염증을 낮추는 것도 비타민 B고, 아까 마그네슘이 우리가 오늘 언급한 거 말고도, 우리 몸의 대사작용이 한 3,000가지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가, B는 B1, B2, B12까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거론하자면 끝이 없긴 한데, 비타민 B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독이고, 그 다음에, 염증을 낮춰주는 것, 그리고 몸의 대사를 올려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이거를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먹던 칼로리가 줄어들 수가 있고 탄수화물이 줄어들면서 몸의 대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몸의 대사가 떨어지도록 방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요요 오는 거고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대사를 떨어뜨리지 않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B12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B는 굉장히 중요하죠. 영양소 결핍 중에서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B 정도를 저는 꼽아요. 저 진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는 체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음. 4월이었나 3월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그러니까 영양제를 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 먹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비타민 B를 같이 먹으면 노란 소변을 보는데 코로나 걸렸을 때는 노란 소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그걸 봤는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만큼 몸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왜냐면은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타민 C 원래 뭐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그러는데 아니 변이 물러진다 그러는데 몸 아플 때 먹으면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다 갖다 쓰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몸의 이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치, 일일 권장량 이런 게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 나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내가 몸이 아플 때냐, 감기 걸렸을 때냐, 감염됐을 때냐, 여행 중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 겨울에 철에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뭐, 그, 절대적인 양을, 이렇게, 권장량은 이제 안전한 양을 먹으라고 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기능의학 병원에서 보면은 너무 많이 처방해서 놀라는 경우도 있는 건데, 또 무슨 이렇게 양리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면, 그만큼 처방할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도 되게 중요한데 비타민 D도 살 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드시면 됩니다. 그 종합 비타민 저는 약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막 마그네슘을 별도로 또 제가 강매를 시키잖아요. 저랑은 여러분 저와 닥터스토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매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근데 약간 종합 비타민이랑 종합 미네랄제는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여기 다 학원을 옛날에 많이 다녔던 세대잖아요. 지금도 사람들 많이 다니지만 종합반이 있고 단과반이 있잖아요. 내가 특별히 필요한 과목을 단과반을 가듯이 근데 키토 할 때는 특히 마그네슘 배출이 많이 되니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그네슘은 꼭 추가로 더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는 종합 비타민, 종합 미네랄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 그 인슐린 분비가 많이 저하되는 그 대사를 많이 증진시키는 상황에서는 꼭 이것만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 비타민제 3가지만 딱 집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다 찍은 것 같은데. 미네랄제랑 비타민 B랑 그럼 오메가3 이렇게 비타민 D는요, 그럼? 그래서 3가지만 꼽으려니까 비타민 D 뺄게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네. 그리고 왜냐면 얘기하면 프로바이오틱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도 중요한데, 오늘 시간이 모자라니까. 근데 오늘 이제 아까 직접적으로 키토 플루나 부작용들 증상 중에서 가장 힘이 들고 짜증나고 제일 빈번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네랄을 가장 의심하기 때문에 미네랄 불균형 그리고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짚었는데 아마 그거 하나로 해결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제가 아까 소금 보여드렸는데 소금도 그냥 이렇게 김장 담글 때 쓰는 소금, 꽃소금 이런 거 말고 소금에는 미네랄이 있잖아요. 천일염이 됐든 죽염이 됐든 이제 그런 소금, 핑크 히말라야 솔트가 됐든 이런 소금들에는 좀 더 많은 미네랄들이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소금 위주로 먹는 게 좋고 아까 자꾸 이제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미네랄을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채소 그리고 맞아요. 채소 많이 먹고 생선 많이 먹고 이거 2가지 많이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가공식품이랑 단순당 밀가루가 됐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까 줄이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B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실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좋게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딱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에 지금 질문이 주신 것 중에 영양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많죠. 영양제 먹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위산이 약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한국은 뭐 약도 식후에 드세요. 그래서 무슨 약들을 다 식후에 드시는 줄 아는데 속쓰릴까봐 그렇게 먹으라는 거지. 원래 뭐 진통제가 됐든 타이레놀이 됐든 공복에 먹어도 좋은 거거든요, 다들. 근데 하지만 속이 워낙 안 좋고 그러니까는 뭐 에드빌 같은 아이부프로핀 계열의 약물들 그냥 식후에 드세요. 진통제들, 소염제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 정도로 속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산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그 소화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다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지 않더라도 그걸 잘 못 느끼더라도 소화가 썩 잘 되지 않으면 그 뜻은 먹었던 것들이 생선을 먹었던 채소를 먹었던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를 먹었던 얘네들이 흡수가 원활하게 최적의 상태로 많이 흡수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소화효소 그리고 아니면은 HCl 위산을 팔아요. 그렇죠? 그 위산을 식사할 때마다 보충제들을 음식을 먹을 때 먹으면서 영양제를 음식을 먹을 때 먹으면서 위산도 같이 먹어줘야지 소화가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 수술해서 왜 쓸개 떼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지방 소화가 잘 안 되고 고기만 먹었다 하면 설사하시는 분들, 담즙이 약하다는 신호인데 그런 걱정이 많고, 제가 담낭의 기능이 약해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담즙 효소도 같이 먹어주는 게, 먹을 게 너무 많아지는데,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소화제를 먹을 게 아니라, HCl, 위산을 같이 먹어주는 거. 그리고 그 소화 능력은 소금을 이렇게 먹어버릇하면 점점점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요. 네, 그리고 그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그럴 경우에 더 공복에 안 드시는 걸 추천하거든요. 식사하시고. 이왕이면 식사랑 드시는 게 낫죠. 네. 네, 그리고 죄송해요. 정말 여러 번 계속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분 한 번만 더 또 원장님 간헐적 단식의 홍보대사잖아요. 간헐적 단식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손실이 온다고 주변에 하지 말라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근손실에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제가 그 밴드에 원장님이 여태까지 올려주신 그 영상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이랑 또 보시지 못한 내용들, 더 많은 방대한 자료가 원장님 영상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그 리스트를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간헐적 단식, 네네.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오해 그 영상에 있는데 거기 내용이 있는데요. 근손실, 그냥 이거는 간헐적 단식과 근손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과 기아 상태를 구분해야 돼요. 기아 상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말 배고픔, 영양소가 결핍이 되고 고갈이 되고 그래가지고 피부에 막 문제 생기고 탈모 생기고 이런 정말 다른 질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영양 실조 병을 얘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근손실이 심하게 오겠죠. 근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 컨트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12대 12도 있고 16대 8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 몸이 충분히 내 몸이 충분히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영양 상태가 잘 에너지를 갖다가 쓰고 하는 내 몸이 효율적인 몸이라고 한다면 16시간 공복을 가졌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좀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라도 갖다 써야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간헐적 단식을 해서 근손실이 있는 건 그분은 간헐적 단식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을 기아 상태에 빠뜨린 거고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분이 저거는 기아 상태라고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간헐적 단식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있는 것들,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쓰고 글라이코겐, 간에 있는 거 먼저 갖다 쓰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근육에 있는 거를 갖다가 쓰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간헐적 단식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육을 키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자극이 되면 자극이 되지 오히려 거꾸로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서 근육이 빠지는 건 아니고 그거는 너무 심하게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그냥 생 단식을 되게 오래 했거나, 칼로리. 예, 네. 그냥 기아 상태에 빠져버려. 아니면은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지키면서 영양 상태 엉망으로 지금 오늘 언급한 것들, 빵 뭐, 먹고 어쩌면서 네, 탄수화물,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탄수화물만 먹어주고, 대신 지방을 안 먹어주고, 뭐, 단백질을 안 먹어주면은, 이런 것들을 안 먹고 탄수화물 제일 염증 많이 일으키는 것만 먹게 되면은, 또 염증을 낮추기로 하는데 자원이 없으면은, 그런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다이어트, 식단이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지, 간헐적 단식 자체로 그냥, 그 손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저희가 실제로 그 챌린지를 한 분들을 인바디를 항상 매주 측정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네. 수치를 보면서 하는데 3, 4주차부터는 이제 이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억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인슐린이 저하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오히려 차오르고 체지방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수치를 한번 보시면 제가 다 공개를 해놓거든요. 근손실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생겨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또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근육이 안 생기냐? 이게 아닌 거를 눈으로 수치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네 주위에서 너무 투머치 걱정하는 거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광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근데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좀 잘 안 아까는 좀 뭔가 울리면서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약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마이크 혹시 설정 변경됐나요? 아니요, 안 바꿨는데 이거 광고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 그게 뭐예요? 궁금해요. 아니, 잠깐만. 제가, 아니다. 없다, 여기 없다. 아까 비타민제 중에, 저희, 필로소피 뉴트리션이 제가 만든 비타민인데, 네네. 거기에, 에센셜 트리오라고 있어요. 에센셜 트리오? 트리오면은 삼총사잖아요. 네네. 이렇게 무가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아. 오메가3 이제 캡슐로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보통 액체인데 오메가3가 분말로 나와 있는 오메가3가 있는데 얘가 흡수율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흡수율 걱정하잖아요. 공복에 먹어도 흡수가 되는 오메가3. 그래서 흡수율이 좋아서 캡슐에 같이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공복에 먹는 게 좋은데 종합 비타민으로 해서 다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포자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을 포자는 왜 이렇게 식물의 씨앗 같은 게 담겨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바닷물에 둥둥 떠가도 괜찮고 포자가 나중에 벗겨지면서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자 안에 들어있는 포자 유산균이 있는데 그것들을 음식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은데 간편하게 그냥 한 번에 먹어버리고 여러 가지 캡슐을 너무 많이 먹기 싫다,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에센셜 트리오라고 하는 종합 비타민 하나 그리고 미네랄, 마그네슘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에센셜 트리오, 미네랄, 에센셜 미네랄.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써서 올려드릴게요. 미네랄. 그 다음에 뭐였죠? 마그네슘. 아, 마그네슘. 그리고 소금, 그쵸? 소금. 이거 누군가, 제가 나중에. 물, 그죠. 물. 이거 좀 여러분 적으세요. 누군가 한번 제가 이거 말하면서 타자를 쳐서 4가지 여러분, 지금 원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꼭 만약에 이제 딱 몇 가지만 드셔야 된다면은 에센셜 트리오라는 제품 안에 종합 비타민이랑 오메가랑 또 뭐라 그랬죠? 오메가3랑 또 뭐라 그랬죠? 비타민 D였나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 에센셜 트리오랑 에센셜 미네랄은 이제 종합 미네랄제, 그리고 마그네슘제, 그리고 소금, 물 이렇게 드시면은 이제 좀 부족함 없이 잘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원장님이 계속 강조해 주시는 거는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소 생선인데 그걸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음식 잘 챙겨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랑 생선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데 가공식품이랑 이런 것도 끊는 것도 중요하죠. 아, 그렇죠. 가공식품 끊는 거. 그쵸. 이제 잘 들려요. 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이크가.
네. 왜 그래? 예. 그 여러분 제가 이거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밴드에다가 그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책을 읽어보지 않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찾아낼 것 같고 환자혁명의 자식이에요. 환자혁명이 낳은 자식. 당신이 살찌는 이유.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이왕 하는 거 이렇게 대충 하는 것보다는 파고드는 게 좋거든요. 항상 좀 더 지혜로워지는 게 좀 더 지식을 많이 앉는 게 좋고 그래서 책을 한 권만 읽으면 안 된다. 두 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혁명이랑 당신이 살찌는 이유. 네. 아,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방송 저장하고 이 링크도 또 밴드에 다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